안녕하세요.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대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대항력은 좀 정제해서 이야기를 하면 임대차의 효력을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대항력이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는 임대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철저히 관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에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새로 바뀐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당신이 체결한 임대차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 알바도 아니라고 하면서 당장 점포를 명도하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임차인은 대출을 받아서 권리금도 주고 인테리어도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임차를 하게 되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쫓겨나야 된다면 그거는 임차인한테 엄청나게 가혹하고 부조리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대항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바뀐 소유자한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될까요?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상가 건물을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것은 대항력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그 주소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겁니다. 대항력 취득의 요건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그 사업장에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가끔씩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차 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증은 다른 주소에서 낸 사업자 등록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해당 임차 건물에 임대차가 존재하는지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제3자한테까지 대항력을 행사하도록 인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대항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그 후에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이 돼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차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명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권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행사할 수가 있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이 점포를 팔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나중에 보증금은 누구한테서 돌려받아야 될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 소유자한테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받아야 될까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임차 건물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가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채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는 이제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채무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한테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새로운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이 건물을 이제 산다고 대출도 엄청 많이 받았다던데 딱 보아하니 임대료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올리게 생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근처에 더 목이 좋은 점포 자리가 나왔다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승계되는 거니까 임차인은 그저 법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새로운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해서 임대차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었던 전 소유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 소유자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현실적으로 이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임차 건물을 새로운 소유자한테 양도를 해서 더 이상 이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결국 임대차는 종료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임차인은 영업을 할 다른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대항력은 특히 경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매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이런 대항력과 경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후에 따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